이 슬라이드를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안 하고 진행한 이유는 뭐 슬라이드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펼쳐져 있다.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띄엄띄엄 보기 위해 가지고 전체 화면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인공지능이 뭔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달성한 방법으로 머신러닝이 뭔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의 한 가지 실험, 한 가지 예인, 한 가지 방법인, 뭐 사실 요즘 대표적인 방법이죠. 딥러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영상 쪽은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분락이고요. 어떤 컨볼루션이란 이런 건 사실 뭐 1D 시그널에서 음성이나 이런 쪽에서도 다 쓰이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입력한 들어온 신호에 대해서 어떤 필터링을 하겠다. 이게 굉장히 유니버셜한 생각인 거죠. 좀 그거 말고 뭘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2D 이미지 같은 경우는 컨볼루션의 비중이 엄청 왜 그런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렉스넷 아까 보여드린 예제 그건데요. 이제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들어가죠. 컨볼루션 레이어, 뭐 풀링 레이어, 뭐 여러 가지 레이어가 들어가는데요. 플리커엔트 레이어, FC 같은 플리커엔트죠. 자, GPS 포드 타임 보면 컴브 16, 컴브 21, 컴브 17, 컴브. 그러니까 보시면 연산의 대부분이 컴브 레이어에 먹는 거죠. 자, 컴브 뭐 CPU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빠르게 만드는 게 전체를 빠르게 만드는 거랑 거의 같은 상황인 거죠. 가장 헤비한 블락인 거고요. 근데 뭐 이 말은 사실 중요하다는 얘기랑도 비슷하죠. 어떤 여기 계산량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랑도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뭐 이 컨볼루션을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은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이런 이 컨볼루션이라는 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숫자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매트릭스 연산이랑 비슷해요. 매트릭스만 잘 만들어주면 매트릭스가 뭐예요? 숫자들 이렇게 일렬로 곱해서 더해서 채워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컨볼루션을 매트릭스 형태로 잘 바꿔 써가지고 구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잠시만요. 그대로 깡으로 계산하겠다. 또 했던 것처럼 FFT 써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노그라드 알고리즘이라는 걸 써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노그라드 알고리즘까지 한번 살짝 보도록 하죠. 자,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게요. 큰 매트릭스 곱하는 게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한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옵티마이즈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게 있는 거죠. 뭐 GEM의 Generalized Matrix Multiplication인가요? 매트릭스 모듈, 하여튼 뭐 그러니까 매트릭스에 관련된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딥러닝의 중요한 부분인 게 이게 굉장히 빨리 할 자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모듈이 있다면 내가 컨볼루션을 하고 싶다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컨볼루션의 어떤 오퍼레이션 같은 거죠. 엘리먼트 와이즈를 곱해서 더한다. 그렇죠? 필터면요. 근데 이제 입력이 여기 있고 컨볼루션 커널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쓱 돌아다니면서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쓱 곱해서 더할 때 여기서 가만 보시면 그렇죠? 요 부분을 이제 숫자들을 일렬로 쓰는 건데요. 이미지 투 컬러, 뭐 이미지 투 뭐로 하여튼 일렬로 썼다는 데만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있으면 얘를 일렬로 쭉 쓰는 거죠. 쭉 써가지고 이 계산하는 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환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컨볼루션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바꾸는 거죠. 자, 이 방법에 뭐
장점도 많지만 단점을 얘기하자면 자 여러분 컨볼루션일 때 컨볼루션 할 때 필터가 한 칸씩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렇죠? 한 칸씩 이동을 하는데 그럼 입력 데이터는 어떻게 되죠? 뭐 필터는 그대로고 입력 데이터는 한 칸씩 쉬프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 패치 1과 패치 2가 거의 대부분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측면에서 굉장한 리던던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한 칸씩 이동한다고 하면 여기와 여기가 뭐 거의 절반 이상이 중복이 되겠죠. 지금 한 칸인데 중복 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2차원이라서 뭐 꼭 하나가 2차원이라서 이제 계산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뭐 거의 절반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뭐 대부분 중복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간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게 굉장히 적어도 경쟁력이 있죠. 뭐 이론적인 걸 떠나서 지금 엄청나게 잘 옵티마이즈가 된 모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구현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이렇게 있으면 얘를 갖고서 조각 내서 다 일렬로 만들어서 그렇죠? 이걸 곱해서 결과를 다시 재배치하는 거죠. 이거는 비율하자면 우리 컨볼루션을 그냥 거의 바이 데피니션으로 했던 식인 거죠. 엘리먼트 와이즈를 곱해서 더하는 거고 그다음 입력을 근데 그런 거와 차이점은 확 모아서 매트릭스로 크게 만들어서 곱한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연산 측면에서는 비슷하죠. 뭐 이게 뭐 기본입니다. 이미지 또 컬럼 이런 거 딱 보고 아시면 이제 뭐 나중에 뭐 문서나 이거 보실 때 편하죠. 저게 뭐 대단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거 딱 뭔지만 알면 맥락을 파악하시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코드를 보면 포워드 GPU 보면 이미지 투 컬럼 그 다음에 GM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또뭐 이거 뭔지 잘 모르겠는데 자 뭐 바이어스 이거 더하는 것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는 모양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볼루션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구현해 놓은 거죠. 컨볼루션 요즘한 컨볼루션은 딥뉴럴 특에 들어가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당연히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 DSP 시간에 그렇게 배웠는데 오버랩 세이브라든지 오버랩 애드 써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 퓨리어 트랜스폼 쓰면 되지 않냐. 그죠? 맞죠? 당연히 사람들도 그 생각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자 퓨리어 트랜스폼을 적용해서 타임 도메인에서 주파수로 바꾸고 거기서 하게 되면 계산량이 줄죠. 어떻게 줄죠? 자 여기 뒤에 계산이 나오나요? 자 이게 이제 F랑 F 프라임이 나오는데요. 이제 인풋 채널, 아웃풋 채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DSP 시간에 안 했던 거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뭐 저런 인풋 채널, 아웃풋 채널 개념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배치란 개념이 나와요. 배치는 몇 장씩 묶어서 한다는 뜻인 건데요. 이것도 뭐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 시간에 이제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는 개념들인 거고요. 그냥 코어만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퓨리어 트랜스폼하고 인버스 퓨리어 트랜스폼 하면 되지 않느냐. 여기 이제 컨주게이트가 붙은 이유는요. 지금 이게 이제 컨볼루션이 아니라 코릴레이션이라서 뭐 순서 뒤집는다고 한 거니까요. 뭐 얘를 컨볼루션이라고 보고 얘를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뭐 그게 지금 대세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핵심식인 거죠. 자 그래서 필요한 계산량을 따져 보신다면 자 2차원이에요. 2차원 필터예요. 내가 얻어야 될 아웃풋 수가 n제곱인 거고요. 필터의 크기가 k제곱이라면 이제 위스가 k, 하이트가 k인 거죠. 이만큼 연산량이 필요한 거죠. 요 앞에는 뭐 그냥 우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이거를 FFT 베이스로 하게 되면 자 변환하는데 n제곱 로그 n제곱
뭐 인풋 변화하는데 이 정도. 곱하는 데는 n제곱. 그 다음에 아웃풋 변화하는데 n제곱. 그러니까 얘가 n제곱 로그 n이 되는 거죠. n제곱 로그 n이 되는 거죠. 자, 두 중에 어느 게 큰 거죠? k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데 k가 크다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앞에 게 크죠. k가 크다면. 경계가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경계가 애매하면 실험적으로 결정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필터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저렇게 주파수 도면을 바꿔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 실험을 한 거죠. 자, 이 어, 녹색이 주파수 도면에서 이제 FFT 사용해서 한 거죠. 그렇게 유리한 상황인 거죠. 녹색 쪽이 유리한 상황인 거죠. 자, 커널이 클 때 13 곱하기 13 커널일 때는 압도적으로 높죠. 녹색이 많죠. 그러니까 FFT 승이 유리하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게 이 필터가 작아짐으로써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아, 필터가 클 때는 FFT에서 하고 필터가 작을 때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라. 바이 데피니션대로 하라.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필터가 되게 작아요. 이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찾은 거죠. 큰 필터를 갖고서 트레이닝하는 것보다 작은 필터로 트레이닝하는 게 훨씬 더 잘 된다는 걸 찾은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이 있죠. 자, 그러니까 스몰 필터, 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넓은 범위에 대해서 어떤 얘기하는 거니까 다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러한 느낌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제가 3 곱하기 3 필터를 2번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만큼의 영역이 어떤 결정을 해서 여기 값을 주겠죠. 그다음 한 번 더 한다고 요만큼의 영역이 어떤 값을 주겠죠. 그렇죠? 결국 얘는 얼만큼의 영역을 받은 거죠? 여기서 3 곱하기 3인 거고 얘는 또 여기서 3 곱하기 3이고 5 곱하기 5의 영역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스몰 필터를 여러 번 쓰게 되면 넓은 영역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굳이 큰 필터를 쓸 이유가 없는 거고요. 작은 필터를 여러 번 쓰자. 그래서 그걸 딥하게 쌓자. 이게 이제 어떤 딥러닝의 요즘 사람들이 발견한 결론인 거죠. 그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게 더 낫기 때문에 뭐 계산량도 그렇고 결정해야 될 파라미터 수도 그렇습니다. 계산량은 잘 모르겠는데 계산량은 뭐 우선 말 취소하고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파라미터 수가 훨씬 주는 거죠. 넘버 오브 웨이트가 이렇게 7 곱하기 7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계산량도 주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번 필터링 할 때마다 논리니어 유닛이 들어가는데 뭐 그 얘기는 자세히 안 드렸지만 그런 것들도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논리니어도 더 좋아지고 따라서 이제 작은 필터 여러 번 쓰게 자는 거죠. 그게 이제 대세가 됐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주 대상인데 우리가 배웠던 퓨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하는 게가 승리를 하려면 필터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데 필터 사이즈가 하나같이 작다 이건 거죠. 어렵다 이건 거죠. 그러면 뭐 이야기 여기서 끝이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계속 진행이 되죠. 자, FFT는 라지 필터에는 굉장히 스피드업이 되는데 3 곱하기 3에서는 뭐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오버랩 세이브 우리가 했었고요. 그래서 위노그라드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자, 굉장히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컨볼 CNN을 위한 이제 패스트 알고리즘에 대한 논문인데요. 자,
디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GPU 데이라는 GPU 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뭐 라이트 이어 같은 거죠.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 GPU 데이는 GPU가 하루 동안 해야 되는 정도 계산량이라는 거죠. 트레인하는 데는 뭐 그러니까 단위가 뭐 GPU를 일주일 써야 된다. 그러면 7 GPU 데이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할 때 이렇게 계산량이 많고, 그 다음에 인퍼런스 할 때는 인퍼런스는 사용한다는 뜻인 거. 입력을 넣어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때는 굉장히 낮은 레이턴시가 필요한 거죠. 레이턴시라는 건 이제 출력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성공들을 보였는데, 이게 계산량 빨리 계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 이제 아는 얘기 나오죠. 컨벤셔널 FFT는 라지 필터에서 굉장히 빠르죠. 근데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이 이제 지금 현재 예술의 경지라고 지경이 되겠지만 요즘에 제일 좋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일 좋은 것들은 뭐 지금도 그렇고 다 3923 필터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3곱하기3을 위한 새로운 패스트 알고리즘을 제안한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저 알고리즘의 수학적인 근원은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거죠. 여기 적혀있죠, 이걸 이 상황에 쓰도록 이제 찾은 거죠. 그래서 스몰 필터에서도 빠르도록.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 논문을 읽어서 뭐 여러분이 봐도 쓰실 때가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DSP나 이런 데 대한 어떤 허라이전을 좀 넓히는 측면에서 한번, 지금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뭐 나중에 대학원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뭐 이제 컨버션 뉴럴 네트워크 연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패스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또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자, 우선 이런 식이 나와요. 이게 데이터고 이게 필터예요. G0, G1, G2가 이제 3 곱하기 1 필터를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는 D0, D1, D2, D3인 거죠. 그러니까 4칸짜리 데이터인 거죠. 4칸.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필터링을 한다는 거는 G0, G1, G2를 저렇게 매트릭스 곱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필터링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D0, D1, D2, D3와 G0, G1, G2의 컨볼루션 해서 결과가 2개 나오는 거를 지금 매트릭스 형태로 쓴 거죠. 그랬을 때 얘를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M1, M2, M3가 이렇게 되면, 아니, 여러분 봐주셨을 때 되게 황당할 수 있는 거죠. 뭐 여기 넣어서 이기는 값들을 여기 넣으면 성립하겠죠. 뭐 그게 전부예요. 아니,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요,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데이터가 어떤 트랜스폼을 거친 거죠. 입력이 어떤 트랜스폼을 거친 거예요. 여기 입력이면 입력이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친 거죠. 여러분, DFT의 퓨리에 트랜스폼, 이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떤 트랜스폼을 거친 거죠. 그 다음에 필터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친 거죠. 그 다음에 엘러먼트 와이즈로 곱해요. 그리고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게 아니라 필터링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는 이 우리가 했던 퓨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한 거랑 똑같아요. 데이터 입력이죠. 트랜스포메이션, 필터 트랜스포메이션, 엘리먼트 와이즈 곱하기 그 다음에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FFFH, 그러니까 퓨리에 인버스 퓨리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그 식이 되는 거고, 이거는 다른 버전인 거죠. 그 버전이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은지 모르겠지만 좀 있겠죠. 그러니까
위노그라드 트랜스포메이션을 써서 이렇게 하겠다. 이게 기본식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원이 돼야 되니까 그 2차원 버전을 쓴 거죠. 그러니까 DSP를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여기 적용하겠다는 생각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 생각에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따라가는 것 자체는 따라갈 만한 거죠. 뭐 그걸 적용한 다음부터 어떤 절차들은 대부분 좀 티피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큰 입력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큰 입력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거기 적용된 알고리즘 자체는 오버랩 세이브 방식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보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얘기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뭐 트랜스포메이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FFT랑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FFT랑 비교해서 뭐 얘는 이제 복소수 연산이 나와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뭐 그런 거 비교해서 FFT보다 좋다. 그래서 얼마나 좋냐? 뭐 그런 것도 이제 딱 따지게 되는 거고요. 그냥 깡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좋죠? 어느 정도 좋은지가 제 기억에서는 2배에서 3배 정도 빨라진 걸로 기억하는데 자 그래서 뭐 스피드업이 뭐 꽤 있네요. 꽤 있는 거를 CUDNN 그러면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써가지고 임플리멘테이션 된 버전인 거죠.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좀 굉장히 구체적인 예제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실현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가 쓰이는 거고 딥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핵심적인 게 어떤 연산이 가장 핵심적인 연산이 컨볼루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컨볼루션이라는 게 우리가 DSP 시간에 배웠던 컨볼루션하고 뭐 똑같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관련이 높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영감을 받은 거고 이름 자체 컨볼루션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워낙 계산량이 많고 그다음 반복적이다 보니 그거에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된 거고요. 혹은 뭐 계산량을 줄이는 방법이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뭐 프릭션을 떨어뜨려서 줄일 수도 있는 거 내가 이제 16비트 쓰던 거 8비트 써서 하겠다. 8비트 쓰던 거 4비트 써. 퀀타이제이션 이슈가 되겠죠. 그런 쪽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DSP가 굉장히 고전적인 애플리케이션, 뭐 제어라든지 뭐 엄청 많이 쓰이죠. 화질 개선 엄청 많이 쓰이죠. 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어드밴스드된 애플리케이션, 인공지능 이쪽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DSP 과목을 여러분이 필수가 아님에도 선택해서 들으신 거는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셨고요. 그리고 좀 전체적인 큰 맥락에 대해서 한번 좀 잘 파악해 두시면 앞으로 회사에 가셔서도 혹은 뭐 학교에 가셔서도 그 이게 사용되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 학기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기말고사 준비 잘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